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CSS 기타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네, 이렇게 제가 기본 문서를 미리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오퍼시티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셀렉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오퍼시티에 밸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밸류 값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없고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값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투명도가 0일 경우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1일 경우는 투명도가 10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0.5%, 0.5를 작성을 하시면은 50%의 투명도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기본적으로 그런 설명 문구를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아래쪽에 제가 예시로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 영역에는 분명 무언가 있어야 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고 있지 않죠. 바로 이 영역에 오퍼시티 제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명도가 0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퍼시티 0.2로 두었고요. 세 번째부터는 2단위로 해서 오퍼시티 4 그리고 6 그 다음에 8, 5로 한번 주어 보았습니다. 앞에 0은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럼 코드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에서 오퍼시티의 HTML 파일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div 클래스의 컨테이너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각각의 div로 또 하나씩 나눠 두었습니다. 나눠 두었고요. 클래스명을 보면은 엘리먼트라고 공통 클래스를 삽입을 하였고 오퍼시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클래스를 하나씩 더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0은 오퍼시티 제로를 지금 부여를 하였고요. 1은 오퍼시티 2를 부여를 하고 2는 오퍼시티 4 그리고 3은 오퍼시티 6 4는 오퍼시티 8호를 부여를 하였는데요. CSS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엘리먼트의 기본값을 이렇게 부여를 해 두었고요.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0은 오퍼시티 0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성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예시로 하나 해 두었는데요. 엘리멘트 1번에서 오퍼시티 2 이렇게만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잠깐 지워 두었는데 오퍼시티 0을 삭제를 하시고 .2로 작성해 주시고 필터 값의 알파가 오퍼시티 20이다, 20%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퍼시티 0.4는 지금 투명도가 40%로 부여가 됐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오퍼시티 0.4로 입력을 해주시고 필터 값이 알파가 오퍼시티 40%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두 가지 작성 방식이 있고요. 잘 나타나는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4 부분을 작성 방식을 한 줄에서 두 줄로 한번 바꿔 보았는데요. 저장을 하시고 크롬 창에서 제가 확인을 하기 전에 오퍼시티 4를 바꿨습니다. 변화가 있으면은 코드가 달라진 거겠죠. 네.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그대로 똑같은 상태의 투명도가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문서를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버플로우고요. 작성을 하실 때에는 셀렉터에 오버플로우에 밸류 값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삽입될 수 있는 이 밸류 값은 오토나 히든, 스크롤, 비지블, 그 다음에 인허릿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사용이 되겠지만 히든이나 스크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제가 샘플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오버플로우는 특정한 그 틀 안에서 텍스트나 컨텐츠가 넘쳤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제어를 하는
스타일 속성인데요. 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그라운드에는 제가 회색으로 한번 주어 보았고요. 순수 컨텐츠 영역은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주어서 구분을 시켰고요. 지금 컨텐츠가 길어서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롤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스크롤 생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하얀색 컨텐츠 영역에 헤이트 값을 주면 되겠죠? 네, 코드로 한번 돌아가서 오버플로우에서 여기 보시면은 문서 작성을 미리 해 두었고요. div 클래스의 컨테이너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고요. 여기 내부에는 이런 컨텐츠들을 길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클래스에 제가 헤이트 값을 한번 줘볼 텐데요. 지금은 with 값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헤이트 값을 500픽셀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픽셀로 주고요. 크롬 창에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영역이 500픽셀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줄어들었는데 내부에 있는 컨텐츠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 영역을 넘쳐 흘러서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 오버플로우 값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넘친 영역을 숨긴다는 의미이고요. 스크롤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넘친 영역을 요 안으로 가지고 와서 스크롤 영역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크롬 창에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긴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되었고요. 라인헤이트 값 때문에 여기 값이 숨겨지다가 위에는 조금 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히든 처리를 해 둔 것이고요. 이번에는 스크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을 스크롤로 바꾸었고요. 저장을 하시고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해당 영역의 컨텐츠가 많이 삽입이 됐으니까 이 영역 안에 지금 스크롤 바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숨겨졌던 이 컨텐츠들이 모두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로 스크롤 바도 영역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세로 스크롤이냐 가로 스크롤이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버플로우에서 세로축인 Y축에만 스크롤을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인 세로엘만 지금 스크롤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세로축에만 스크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축의 스크롤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가로 스크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X축으로 스크롤을 만들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니까 가로 스크롤이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세로 스크롤은 이렇게 콘텐츠 자체가 내용이 많으니까 자동으로 생긴 것입니다. 다시 Y 오버플로우가 Y축일 때 스크롤을 만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밸류 값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오버플로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지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트랜지션도 컨텐츠를 작성을 해 두었고요. 트랜지션은 작성을 하실 때 셀렉터로 작성을 해주시고 트랜지션하고 밸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트랜지션은 몇 가지의 그런 속성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트랜지션 프로퍼티, 그리고 듀레이션, 타이밍 펑션, 딜레이 이렇게 네 가지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로 각각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트랜지션 코드 하나에서 네 개를 압축해서 합쳐서 한 번에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제는 조금 이따가 코드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우선 트랜지션 프로퍼티는요.
트랜지션에서 뭐 투명도를 또는 위치를 뭐 높이 값을 뭐 컬러 값을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뭘 바꿀 건지 그 대상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 지속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초 단위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부드럽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타이밍 펑션은 속성의 중간값에 그런 함수를 명시를 하는 건데요. 타이밍 펑션에 뭐 easy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애니메이션에서 A부터 Z까지 흐르는 단계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밍 펑션의 밸류 값으로는 뭐 easy나 뭐 스텝 앤드 스텝, 뭐 easy, easy in, out, 뭐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마다 뭐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트랜지션 딜레이는 트랜지션이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과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 사이의 순간 시작하는 사이에 기다리는 그 시간을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듀레이션 작성하시는 것처럼 초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기 시간이죠. 대기 시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네모로 상자 두 개를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오버를 했을 때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겨지는 이런 트랜지션 효과를 제가 미리 부여를 해 두었습니다. 오버르라는 이 영역은 지금 이 하얀색 백그라운드가 가진 컨텐츠 영역을 오버했을 경우 지금 트랜지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게 기본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기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컨테이너 영역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요.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네모 상자가 트랜지션 효과가 부여가 된 거고요. 아래쪽에는 트랜지션 효과가 부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버를 해봤을 때 위쪽에 있는 상자는 부드럽게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동만 딱딱 끊기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랜지션에 제가 HTML 파일을 미리 작성을 해 둔 거고요. 지금 효과가 부여가 된 곳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div 태그입니다. div 태그에 엘리먼트 속성을 각각 똑같이 부여를 해 두었고요. 구분을 트랜지션 효과를 준 것과 주지 않은 것을 구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클래스를 하나 더 삽입을 하였고요. 지금 컨테이너 클래스 안에 이렇게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CS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엘리멘트 요소에 지금 이렇게 동일한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컨테이너를 오버를 했을 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엘리멘트가 보여지는 이런 속성을 작성을 해 둔 것이고요. 지금 엘리멘트 두 번째에는 트랜지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none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대표적으로 확장자가 필요한 그런 CSS 속성입니다. 그래서 웹킷을 지금 작성을 해 두었고요. 코드 작성을 하시는 분마다 다르게 작성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확장자가 작성이 되는 경우에는요. 우측 정렬로 이렇게 정렬을 바꿔둡니다. 그럼 보기가 앞쪽에 확장자가 달려서 좀 더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개인마다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엘리멘트 속성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랜지션 속성을 미리 주어 보았는데요. 여기 주석 처리한 것을 먼저 보시면 트랜지션에는 효과가 총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프로퍼티와 듀레이션 그리고 타이밍 펑션 그리고 딜레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한 줄로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 트랜지션이라고만 명시를 하시고 첫 번째로는 프로퍼티 값을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duration
트랜지션의 지속 시간을 입력을 해주고요. 세 번째로 트랜지션의 타이밍 펑션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제가 쉼표로 뒤에 또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의 트랜지션만 작성을 해주실 때는 트랜지션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그리고 듀레이션, 타이밍 펑션 이렇게 한 줄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수의 트랜지션을 부여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트랜지션의 속성값을 부여를 하신 다음에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쉼표로 구분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property, duration, timing function 끝에다가 부여되는 거는 딜레이겠죠. 네. 또 추가로 또 밸류 값을 작성을 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한 줄로 작성을 하였고 여러 개의 속성 부여를 위해서 좌측으로 init, out의 형태로 1초 동안 부여를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1초 동안 easy out으로 1초 후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하실 때 레프트로 얼마만큼 이동을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컨테이너를 오버를 했을 때 여기다가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컨테이너 오버했을 때의 엘리멘트 값은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데요. 트랜지션 값이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크롬 창에서 오버를 했을 때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가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트랜지션 none을 입력을 해주셔서 오버했을 때 컬러는 바뀌지만 트랜지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의 이 프로퍼티 값은 굉장히 많으므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S 기타 속성으로 10가지 정도의 추가로 속성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CSS에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속성이 있을 때마다 검색을 하셔서 찾으셔서 브라우저의 확장성이나 그 속성이 가진 특징을 찾아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